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드라 TV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시설관리 현장 부분에 대해서 기술 기능 또는 어떤 입사에 관련돼서 또 근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국의 시설관리 현장들을 맛집 투어 하듯 이제 올해 여러 번 제가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현장 공유를 좀 하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몇 곳을 지금 섭외하고 있고요. 제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 제주도의 현장도 당연히 하겠지만 제주도 현장은 제 직장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큰 현장에서 하다가 지금은 2,300평인가요? 연건평이. 그러니까 크게 설비가 없어요. 그러나 설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아야 될 설비도 많은데, 이제 방송 운영상 혼자 찍고 근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부터 출발해서 서울까지 갈 겁니다. 서울까지. 그럼 부산서 출발하면 대구, 대전, 서울, 인천, 경기 쭉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현장의 소개를 좀 하고 싶다. 어떤 근무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설비가 있다든가 빙충열이 있다든가 보일러 설비, 냉온수기 다 좋습니다. 이런 설비들을 이제 저는 전공이 전기지만 전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보일러, 이제 기계도 제가 선임을 내서 다 운영을 했고, 소방도 운영을 했고, 다 건축까지 다 운영을 다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거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저를 초대해 가지고 좀 냉온수기 운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냉온수기 국한돼 가지고 일지는 어떻게 쓰고 운전은 어떻게 하고 추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제가 입 안 아프고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메일 주소도 나가고 전화도 나갑니다. 전화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일로 우리 현장을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하면, 제가 거기 가서 밥을 사드릴 테니까 제발 한번 초대를 좀 시켜 주십시오. 제가 돈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다 그냥 자비로 드려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사는 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틀린 거는, 옛날 같으면 다 정년 퇴임했죠. 정년 퇴임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움직일 만한 비용은 마련도 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계도 좀 생각을, 다들 바쁘시지만 생각을 좀 우리가 이드라 TV, 이드라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번 뭉쳐가지고 서로 기술 공유도 하고, 좀 우리 또 권익도 좀 세워야 되겠죠. 처우 개선도 좀 하고. 지금 다들 시설관리 현장이 좋은 것도 알아요. 그러나 좀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상으로 갑질 문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얕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에 방송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어떤 나비 효과라 그러죠.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갯짓이 나중에 큰 바람에 대해서 태풍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어떤 조금씩 한 대화가 나중에 커져서 시설관리 현장도 어떠한 집합제가 되고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법이 많이 강화돼 가지고 고용 안정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처럼 팍팍 못 자르잖아요. 옛날에 막 잘랐잖아요. 막 잘랐어. 그런데 이제 처우 개선, 즉, 그래도 좀 먹고 사는데 조금 더, 조금만 더 올려주면 그나마 좀 할만한데, 펜대 굴리면서 팽팽 노는 사람들은, 보면 돈을 많이 좀 받아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열불나. 예? 제가 이제 관공서도 막 근무해보잖아요. 여기 공무원 분 했던 분도 막 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어. 이 사람들이 능률이 있냐고. 야, 진짜 열불나더라고. 자기 실적한다고 해서 엉뚱한 거 막 해놓고 그냥 책임도 안 지고 돈만 몇 천만 원씩 써버리고 이런 걸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이런 방송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저한테 물어보고라도 그렇게 했으면 덜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 저한테 그 메일로도 오고 전화로도 많이 그 상담 옵니다. 상담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70년대 초부터 3년생, 2년생은 없었어요. 3년생부터 이렇게 어떻게 정년 퇴임하거나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위태위태하면서 다른 진로를 찾아야 되는 분. 자, 이거 뭡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년 퇴임했을 때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정년 퇴임하면 당연히 퇴임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자기 그냥 취미 활동하다가 뭐 부인이 바가지 긁으면 어디 뭐 다른 데 나가고 더 심하게 긁으면 산에 가서 자버리고 이제 그런 게 예전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퇴임하고 나서도 한 20년 동안은 다 일하려고 합니다. 20년. 그럼 60에 퇴임하면 80대까지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80까지 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70대까지는 일하고 싶어. 그런데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60에서 70까지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것을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쓰고 뭐 할 데가 없나.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뭡니까? 3시간짜리 이런 거 주변에 그냥 공공근로라 그러죠. 그러면 한 뭐 60만 원도 주고 좀 많이 주는 데는 80만 원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연구받고 하면 버틸만 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5, 6세 한 70까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또 좀 뭐 했어. 근데 내일부터는 더 젊잖아요. 더 젊어. 더 젊으니까 뭔가 해야 돼. 근데 할 곳이 어디에 있냐고 찾잖아요. 자, 정상적인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데입니까? 제일 밑바닥이 청소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 뭐 쓰레기통 지키는 거. 그 다음 경비. 청소하는 부분은 몇 명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건물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또 사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면 전기, 물, 난방, 냉방. 이게 필수예요. 아프리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면 관계가 없지. 시베리아면 그냥 추운 것만 하고 뭐 시베리아는 간단히 난방만 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전기, 수도, 그 다음에 난방, 냉방, 그 다음에 이제 봄하고 가을에는 정비하고. 자, 이런 인력들이 필수적인 인력이 수십만 명이 필요하다. 수십만 명인지 뭐 수백만 명인지 모르겠죠.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돈이 많아서 자영업을 하든가 뭘 하든가 했는데 그것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60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직장을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고 많이 공감할 겁니다. 60세 이상의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의 어떤 일을 갈 것인가. 근데 그 진로를 닦아 놓으신 분들은 60세 이상 가도 룰루랄라 합니다. 어떤 분들? 건설 현장 하시는 분들. 뭐 미장공, 무슨 공. 그러나 건설이라는 거는 있을 때도 있고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24년 3월 현재의 경기는 전국이 지금 난립니다. 집지어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돈도 못 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면 그 직장도 불안한 거죠. 그 직장도 안정된 게 아니야. 그런데 안정되는 건 여러분들 집에서 살면 뭐 냅니까? 전기료, 수도료 꼬박꼬박 빚내서라도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그것을 받아먹고 일하는 것이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 그럼 시설관리 일은
괜찮네. 그러면 인력이 있냐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직장 구할 어디 일자리 있을까 없을까 걱정되죠? 일자리 많습니다. 지금 인력난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 커오는 사람이 없어요. 커오는 사람이 없고. 지금 언제? 우리가 90년대생이라고 해볼까요? 1990년대. 제 아들들이 그렇거든요. 90년 초에. 다 둘만 나왔잖아요. 둘만 나왔거나 하나만 낳았잖아, 하나만.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우리 세대. 60년생인 우리 세대는 저희 가족도 형제가 5명, 4명, 5명, 10명, 이게 보통입니다. 자식이 10명, 5명, 이런 게 보통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커서 애들을 어떻게 생산했습니까?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나. 하나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줄 사람들이 있냐고. 거기만 일자리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곳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학교도 폐업되고 난리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력은 모자라다는 거죠. 우리 직장이라는 게 뭡니까? 직장이라는 게. 직업이나 직장, 이게 왜 필요한가요? 살아야 되잖아. 사는데 필수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사는데 필수 생명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리 부자도 망해보십시오. 팩 노숙자가 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는데 생명줄이 직장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시는데, 제가 오늘 시설관리를 꼬우기, 제가 무슨 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꼬우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일단은 제 방송은 시설관리 쪽 하시는 분들을 도움 주는 방송이니까, 그분들의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직장을 선택을 해요.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뭔 말일까요? 능동적으로 선택한다. 다 능동적으로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탁 간다는 거지. 그러면 힘도 있고 빽도 있고 아니면 실력도 있고 이러면 자기가 골라갈 수 있잖아요. 요즘 의사들 파업도 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골라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저 촌에 돈 3억씩 준다 해도 전라도든 제주도도 구석땡이는 안 와. 돈 준다 해도 안 해요. 우리 같은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3억 준다 해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 가서라도 일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설 관리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못했어.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못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야. 갈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굴러간 게 나중엔 저 쓰레기들 가는 전기과라도 가라. 그래서 전기과 나온 거예요. 나와서 군대 갔다 왔더니만 해볼 게 또 없네.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 전기 자격증이라 하나 따볼까. 그러면서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또 구하려고 하니까 있나요? 직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직장 없는 것 같죠? 멀리는 있어, 멀리. 제가 그랬습니다. 부산서 직장을 구하는데, 경험이 없으니, 전기기사 갖고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 데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없어서 기다리는 데가 있더라고. 거제도 섬에 있더라고, 섬에. 섬에 갔죠, 배 타고. 지금은 그땐 거제대교도 있었는데, 워낙 머니까 배 타고 가면 1시간, 돌아가면 3시간이에요. 섬에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직장을 구하는데 주변에는 없어요. 그러나 갈 곳은 많습니다. 멀리 가면 있어요. 강원도 골짜기, 어디 충청도 서해안 어디 이런데 기술력이 없잖아. 대도시 말고 읍면으로 가면 기술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난리. 대전서 영주, 봉화 이런데 그런데도 다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전기기사가는 법으로 다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런 데가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 일자리는 많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갈 거냐 말 거냐 그게 문제죠. 여기 실력 없는 분들은 그런 데 찾아가셔야 돼. 막다른 골목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1년이라도 버티어서 실력을 만들고 나서 자기가 또 다른 데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 됐어. 이런 분들은 갈 곳이 어딥니까? 대기업 저 빌딩에 못 갑니다.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쫙, 컴퓨터도 잘하고 방재센터도
어마무시해. 승강기도 수십 대씩 있고, 뭐, 방제센터 프로그램도 보니까, 조명 제어, 자동 제어, 뭐, 삼성, SDS, 뭐, 나라 계정, 5만 계정 것들이 쫙 있고, 이런 데는 젊은 애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빌딩 말고, 만평이야. 뭐, 2급 소방 대상물로 하면 2급이라 그래요. 이런데, 뭐, 한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끈끈이 버텨줄 곳,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60세대 넘은 분들이 가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는 거지. 그런데 또 값이 없거든요. 값이 없어. 좀 편해. 값도 좀 친절하고. 시설관리 현장 가면, 난 이제, 경험이 없어서 큰일이다. 자격증은 있는데 경험이 없어. 경험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경험은 딱 들어가서 한 달이면 다 돼요. 한 달이면 다 돼. 우리가 어떤 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동호인도 들어가잖아요. 뭐, 걷기 동호인, 등산 동호인 뭐 하는데, 내가 등산 안 가봤어. 안 가봤잖아요. 등산도 안 좋아해서 산에 안 들어갔다가 어느 날 마음 바뀌어서 걷는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등산 동호회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힘들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한두 번 해보면 그 다음 잘 다녀요.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는 거는 적응의 문제지, 적응. 적응하기 전에는 밖에서 안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두려워. 들어가서 열흘만 딱 하면 동화가 됩니다. 동화가 되고 일도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지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는 거예요. 몰라서 못 간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가시면 다 되게끔 돼 있어요. 혼자 갔어. 혼자 현장. 혼자 현장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도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찾아가는데 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직장 찾아가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력서 내서 무작정 할 수 있다 그러십시오. 할 수 있다 그러고 가서 이거 모르면 그다음부터 원래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합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그거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 한다고요? 제가 기사 자격증 따서 처음으로 일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어. 이야, 가르쳐 주지도 않네. 무슨 벼슬이라고. 전기 공사 현장에 있던 전공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 나는 전기 자격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반장이고 나는 그냥 기사야. 자존심도 상하지만 배우려고 했어요.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몰래 도면 들고 막 옆 빌딩에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도움이 안 되더라. 결국은 그냥 그거 아무 필요 없더라. 아무 필요 없고 그냥 며칠 버티고 하니까 조금씩 알아지더라. 이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일단 들어가 보면 성격들이 다 틀려요. 일단은 오늘은 직장 이제 들어갔다 칩시다. 들어가면 안 가르쳐 줄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성질이 정답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가지각색 성질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정답으로만 얘기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꼭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그분이 꼭 옳으냐고 아니지. 그건 자기 주장이지, 자기 주장. 막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런 분하고는 참 일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이다. 근데 소장님이 그래. 옳고 그름을 꼭 판단해. 뭔 일 있으면 옳고 그름을 꼭 판단하려고 하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또 소장이다. 근데 직원이 뭘 얘기하면서 소장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옳고 그름으로 얘기해. 그럼 참 다루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설비 있잖아요. 설비 운전하고 뭐 하는데 어떤 운전하고 뭘 고치고 뭘 하는데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상황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 있으면 내일 알아보고 고치면 되고 그렇게 딱딱하게 일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고 사례들이 많은데 가서 일하다 보면 어떤 데서 사고가 나버리냐면 일 안 해요. 점검도 안 해. 오자마자 이 사람이 일하러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해. 그냥 계속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시설관리 가면요 하루 종일 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일 안 해. 이런 분이 있어. 시키지 않으면 일 안 해.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그냥 뭐 이거 어디 갈 데 없나, 인생이 낙덥고 연구도 안 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을 뭐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없어. 그렇게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 즉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지를 못해. 옆에서 뭐 지적해준다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하면 제가 어떤 노트 정리하고 막 한 것 제가 보내도 주고 하잖아요. 30년 전에 썼던 걸 막 보내도 주고 하는데, 20년 전에 썼던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어떤 걸 하면 정리도 하고 메모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는 건 좋은 거거든요.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 시설관리 현장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정체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근데 갔는데 괴로운 현장이야, 이게. 막 괴로워. 물도 터지고 이거 터지고 막 나가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이게 최고의 직장입니다. 이게 최고의 직장. 왜? 나한테 엄청난 기술을 전수해 주잖아요. 해결 능력도 전수해 주고. 그런데 갔는데 정전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물도 안 터져. 아무런 거 없어. 무감각해져. 무료해져요. 재미없어요. 실력도 안 늘어요. 그런 현장 가면 빨리 나가셔야 돼. 거꾸로. 왜냐면 자기가 더 발전한 데 가고 싶을 때는 실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 그런 거 처리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처리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일례로 제주도 같은 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현장이 아주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고. 제주도 비바람 낙뢰가 많습니다. 비바람 낙뢰가 많아요. 육지는 낙뢰, 우리가 대전, 그 다음 천안, 저도 천안, 그 대전 옆에 천안 막 지나고 해서 천안 삼거리 뭐 그냥 고속버스 타거나 뭐 하면은 뭐 호두과자 팔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하늘 아래 제일 그 안전한 동네가 천안이래요. 천안, 하늘천에 안전한 안 해서 대전에 있어 보니까 거기도 태풍이 안 오네. 다 오다가 다 서해안까지는 오지만 내륙으로 오면서 다 소멸돼. 이게 참 좋은, 큰 대자에 뭐 밭전자에서 참 좋은 그 동네더라고요. 살기도 좋고. 그래, 느려. 아유, 보고 하러 왔어. 오면, 아유, 아니,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아유, 경상도 같으면요. 뭐하네? 빨리빨리 얘기하라고. 그냥 지릅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데 현장은 와보시면 터지는 게 어떤 게 터지냐면, 육지는 어떻게 터진다고? 겨울에. 얼어서 터지는 게 많아요. 뭐, 얼어가지고 건물에서 뭐, 어떤 스프링쿨러, 이런 부분들이 터져서 물이 똑똑똑똑 새면서 스프링클러 헤더를 교체하는 이런 것도 맞고, 아예 터져버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얼어 터지는 것들 많죠. 근데 제주도 같은 현장은 오시면 얼어 터지는 게 아니고 태풍이 그냥 와서 팍팍 칩니다. 태풍 쳐가지고 막 옹에 다 날려. 그 다음에 태풍이 쳐가지고 날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 그림에 제가 이게 연통이잖아요. 연통인데 날아가 버리는 거야, 태풍에. 야, 수십 미터 날아가는 적도 있고 수키로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연통에 이렇게 씌웠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천정 다 부서지는 것도 있고. 자, 그보다 더한 건 낙뢰가 떨어집니다. 낙뢰가. 이 제주도 같은 데는 이제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구름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태풍보거나 뭐 큰 비만 와도 낙뢰가 막 떨어져요. 현장 주변에 막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경내 유도를 봤죠. 빵 떨어지면 어디서 타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야, 네트워크 장비 뭐 무슨 이런 거 방송 장비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 뭐 주차 설비, 우리 주차 설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 그러면 낙뢰 뭐 서지 보호기가 뭐 있고 뭘 하면 좋은데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어. 통신 장비 뭐 무슨 교환 장비라 이런 데는 조금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피레기, 그 다음에 뭐 배전반에 서지 보호기 해서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강전은 뭐 큰 문제가 안 돼. 약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몇 천만 원치가 날아가 버리면 몇 천만 원치 그냥 막 우리가 뭐 우리 출입 통제 카드 같은 거 뭐 하여간 이 전자 기판, 기판으로 된 건 뭐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그럼 보험 되냐고. 보험 됩니다. 보험 돼요. 예, 그런 거 보험 다 돼요. 재해보험에 낙뢰를 딱 거기다가 체킹 다 해놓습니다. 낙뢰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뭐 한 7천만 원짜리 한 방에 터져서 해보고 처리 다 해봤습니다.
그래, 그런 게, 지금 무슨, 이런 게 경험이라는 거지, 경험. 제주도 같은 특별한 경우에. 그 다음 뭐, 제주도 같은 데 또 하면, 잡철. 우리가 난간대 같은 거 잡철 외부에 있는 것도, 알루미늄으로 써주면 좋지만, 알루미늄도 녹슬죠. 뭐, 스탠드 녹습니다. 스탠도 제주도 같은 해풍 지역. 전체가 해풍이 와요. 그러면 제주도 차들은 녹도 많이 쓸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건물 주변에 있는 데가 전부 그, 바닷가에서 먼다 해도 전부 그 바람에 날라와서 전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잡철 같은 거 녹도 엄청 많이 쓸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해요. 그 다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조경 뭐 잡풀들이 그냥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현장이. 특수성이 있지, 특수성. 그래서 그런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배우는 것도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일반 빌딩에서 근무하면 배우는 게 뭐냐면, 빌딩에는 우리가 어떻게 서울이라 모든 빌딩이 창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창이 없습니다. 요만한 창이 있거나 아니면 빌딩은 창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바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못 냅니다. 그래서 내부 다 공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내부 환기 시설을 다 운전해. 그러다 보면 빌딩이 고층이다 보면 사람이 일일이 가서 끌 수가 없잖아요. 조명을 일일이 어떻게 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조명이건 설비든 어떻게 합니까? 자동 제어하는 거예요. 자동 제어. 그러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으로 젊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빌딩에 뭐 전기기사 꼭 무슨 보일러 기사만 들어간다고? 아니요. 전혀 그 자격 없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컴퓨터를 잘하면 이해를 하고 설비 이해하고 자동 제어라 그래. 자동 제어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자동 제어 잘하면 자동 제어 잘하는 사람 막 찾아다녀요. 왜? 그 사람들은 컴퓨터 좀 이해해서 자동 제어하면 스케줄도 짜야 되고, 조명 제어하면 4분의 1 점등, 2분의 1 점등, 풀 점등, 뭐 완전 소등,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같이 그런 거 짤 수도 있어요. 인수인계 받아서. 그래서 자동 제어 잘 나시는 분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방제센터에 들어가면 방제센터에는 뭐 방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제하면 일단 소방이 우선이지만 소방, 승강기, 뭐 방송, 그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시설, 설비, 냉난방 제어부터 오만 제어가 그 안에 그냥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계전기 방제센터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큰 빌딩에는 뭐 방제센터 안에 뭐 10명 이상이 막 근무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큰 빌딩은 모든 게 프로그램이 원격 제어예요. 원격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자동 제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빌딩에 근무하시면 이제 빌딩 등급도 좀 아셔야 돼요. 빌딩. IBS 빌딩이 있습니다. IBS 빌딩. 빌딩이라고 그냥 빌딩이 아니고 IBS 빌딩이 있다고. 인텔리전트 빌딩.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근무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일반 빌딩이냐, IBS 빌딩이냐, 이걸 따져요. IBS 빌딩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 보면 큰 빌딩들 있잖아요. 다 IBS 빌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텔리전트 빌딩이 뭐야? 인텔리전트, 자동화 빌딩. 생각, 인공지능 빌딩이잖아요. 그러면 인텔리전트 빌딩은 뭡니까? 사무자동화,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OA.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있고, BA, 설비자동화. 이건 뭐 B가 뭡니까? 이건 빌딩을 운영하는 자동화입니다. BA라 그래, 이걸.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설비, 화상 회의 시스템, 이런 걸 다 통신이라 그래요. TC, 텔레커뮤니케이션, TC. 이것을 통신 자동화. IBS 빌딩은 OA, BA, TC가 세 개가 다 조합이 되면 IBS 빌딩입니다. 그러면 IBS 빌딩은 어떻게 하냐?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막 있어요. 등급 있어요. 등급별리.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비, OA, 이렇게, OA, BA, TC가 있으면 기본 1등급 되겠죠. 그 다음 2등급.
1등급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 등급이 들어가면 더 좋아지는 거. 그 다음은 거기에서 회의실 시스템이 있냐. 거기서 또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점점 그런 그 대형 회의장 같은 걸 갖고 있으면 등급이 틀려지는 겁니다. 왜 이걸 시설관리에서 얘기하냐. 시설관리에서 다 주관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IBS 빌딩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진입하는 곳이 전문 인력들이, 예? 네트워크 인력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BS 빌딩 유경험자 소장님을 찾아요. 그럼 그런 데 들어오면, 와, 이거 좀 똑똑해야 되겠지. 그렇죠? 똑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문서 능력도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전체 지휘 능력, 그 다음에 설비 이해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IBS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장님 하시려고 하면 그 정도로 이제 젊으신 분들은 IBS 빌딩이라는 곳이 있었구나. 그런데 소장님이 있구나. 이런 데 한번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막 그냥 짜자하게 막 정답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바운더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당연히 IBS 빌딩 소장을 다 했고 전문 IBS 빌딩 다 다녔잖아요. 전 다닌 데가 IBS 빌딩만 다녔으니까. 그래서 IBS 빌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관리 현장이 고도화 진흥화 되고 있죠. 고도화 진흥화. 그리고 이제 전기 부분은 많이 안 변해요. 전기 부분은 수전 설비, 발전 설비는 이거는 뭐 조금 설비들이 조금 그 고급화되는 거. 옛날에 막 수동식 뭐 계전기들이 뭐 AA에서 그냥 전압계 전류계도 딱딱딱딱딱 돌리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설비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전부 디지털화돼서 집함 지맥 계전기에서 다 보고 그런 거예요. 없어. 정유기 반에서나 가보면 좀 있을까? 전부 디지털로 지금은 다 보지 않습니까? 전압계 전류계가. 그리고 보지도 않아. 그것이 다 어떻게 한전에서 해가지고 한전에서 전부 정보 분석을 해서 우리 컴퓨터로 다 들어와서 우리 컴퓨터에서 전력 분석을 다 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온 거예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전력 부분에선 고도화 진흥화돼서 관리를 하면서 발전된 거죠. 근데 설비. 자, 예전에는요, 지금 있는 것들이 설비가 어떤 설비가, 일단 대형 빌딩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설비가 물을 대표서 전체 빌딩에 온수 공급을 해야 돼. 세면대도 온수 공급 있고 샤워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형 빌딩 안에는 식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수 공급을 해주는데 작은 보일러로는 안 돼. 그래서 큰 보일러에서 급탕용 보일러라 그래. 일반 보일러를 물 데워서 난방도 돌려줄 수 있겠지만 이런 데는 그 급탕용 보일러를 돌립니다. 급탕용 보일러로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뭐 증기를 압축시키거나 물을 데워서 놓았다가 공급을 하는 순환 펌프로 해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보일러로 냉난방까지 다 했지만 큰 현장은 보일러 가지고는 않아. 보일러는 급탕용만 쓰고 그 다음 냉온수기 쓰고, 그냥 그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저녁에는 심화전력 이용해서 빙충열, 얼음을 얼려서 냉동기로 얼린 다음 빙충열로 얼음을 열어놨다가 주간에는 빙충열을 순환펌프 돌리면서 냉방 연료로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형 빌딩들은 이제 설비가 크죠. 냉온수기 설비를 많이 씁니다. 냉온수기 설비라고 해서 많이 쓰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설비고, 지금 소규모 빌딩이라든가 뭐 2급 정도, 2급 그냥 만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하 빌딩들은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안 써요.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면 이거 그냥 냉온수기 쓰면 편하죠. 냉온수기 쓰거나 이렇게 하면 기계실에서 그 큰 장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순환펌프 돌리고 그다음 공조기로 해가지고 자동 제어로 공조하고 FCO 돌리고 FC 운전해주고 딱 세팅해주면 되지만, 온도 세팅해주면 되죠. 그러나 소규모 빌딩은 안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옥상 장비, 밑에 지하에 장비가 없습니다. 물 데피는 것도 다 옥상에서 데펴버려요. 옥상에서 히트펌프, 냉난방 겸용도 있고 온수 겸용만 있고 막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옥상에서 야밤에 그냥 계속 돌려가지고 공급을 해버립니다. 물 같은 거 다 데펴놨다가 탱크에다 저장해 놓죠. 그러니까 그런 빌딩에 가보면 전기 자격만 있고 뭐 검사 대상 기기, 즉 압력, 우리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검사 대상 기기라는 거는 위험한 설비라는 거지, 이제 그런 설비가 없는 거예요. 검사 받을 설비가 없는 거야. 검사 받는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설비, 보일러 설비, 검사,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 받아라 하는 설비들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만, 그렇지 않은 설비들은 안전관리자가 선임 안 돼요. 냉온수기 같은 거 엄청나게 크지만 그건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요. 대신에 자기네가 1년에 한 번씩 그걸 오버홀 공사만 하지. 그러나 일반 그 소규모 빌딩 같은 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냉방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기네 에어컨을, 패키지 에어컨 쫙 해가지고 옥상에 메인 장비 하나, 실외기 하나 놓고 그에 10개, 15개씩 묶어놔가지고 멀티 에어컨으로 전부 공급해버리고, 난방은 뭐 밑에 판넬 깔아가지고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겸용 에어컨, 냉난방 겸용 에어컨으로 해가지고 써버리고, 온수는 옥상에서 돌려버리고, 지하에는 전기 설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뭐 주차 설비 있고, CCTV 있고, 방제 뭐 좀 몇 개, 급수 설비, 급배수 설비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빌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기술자 많이 안 둡니다. 전기기사 있으면 전기기사 있고 그 사람을 소장으로 쓰든가. 빌딩은 우리가 주택관리, 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 그걸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기설비는 크니까 전기기사를 하면서 겸직 소장을 써버립니다. 써버리고 그 밑에 관리과장 두고 여직원 두고, 그 다음에 뭐 방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나이 좀 많은 분들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 인력을 구성해버립니다. 빌딩에서 지출 많이 안 하려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쭉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빌딩 가면, 그런데 많죠. 오피스텔도 있고, 오피스텔 많잖아. 전국의 오피스텔이 다 그거예요. 오피스텔은 다 그렇게 보시면 돼. 오피스텔은 한두 개입니까? 뭐 생활 숙박형 호텔도 있고, 일반 호텔도 있고, 일반 호텔은 다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지하에 가보면 보일러가 우리 가정용 보일러보다 큰 게 보일러들이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돌려버려. 그냥 큰 장비 가스 보일러 여러 개 놔서 멀티로 놔서 돌려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온수 공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그런 것을 이제, 그러고 뭐 어디 학교에서 배웁니까? 안 배우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신규 현장으로 가시면 돼. 신규 현장 가면 몰라도 되는 겁니다. 신규 현장 갔을 때는 몰라도 되니까, 왜? 거기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공부하는 거야. 신규 현장 가면 몰라도 좋아요. 그때 다 가르쳐 주면서, 그때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 다 찍으면서 설명할 때 영상 찍겠습니다 하면서 다 찍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하시면 돼요. 야, 방법은 엄청나는데 누구 하나 얘기해 주지도 않고 방법도 몰라. 해본 사람도 없어. 그 다음 그것만 하면 됩니까? 관리비 짤 줄도 알아야 돼요. 관리비. 소장님 되면 관리비 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듣거나 말거나 해서 제가 관리비 짜는 부분, 오피스텔 관리비 어떻게 짜고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짜고 하는 관리비 짜는 것을 개요를 한번 하겠습니다. 항목도 알아야 되고. 그럼 관리비를 어떻게 짤까요?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될까? 나 소장으로 가고 싶은데 관리비. 저한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표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500세대 이내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프로그램, 관리비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지금 제가 366세대 하던 게 있어서, 그 관리비 누가 짜냐고. 누가 짭니까? 거기 맡아서 들어갔어. 관리비 부과해야 되잖아요. 소장이 짜는 거예요, 소장이. 그럼 잘 짤 줄 모르면 그 잘 아시는 경리가 와서 짜든가. 그러면 뭐 그냥 뭐 펜으로 짜지나요? 엑셀로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서 전 세대의 평수 다 계산하고, 평수에다가 오늘 우리가 돈 얼마, 인건비부터 얼마 해서 관리비를 뭐 누가 정한다고요? 관리소에서 정하는 거죠. 관리소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 정도로 적정하다고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부과한다. 그러면 객소리 하나요? 안 해요. 1년 또 의무관리 기간 동안은 누구 하나 여기에 이의를 못 따라 의무관리 기간에 정착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뭐 그걸 모르는 그걸 산출해내야 돼요. 산출해내서 관리비를 뿌리는 겁니다. 뿌려서 인건비 일반 관리비부터 기본 우리가 사무유지비까지는 일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수선비가 들어가고 쫙쫙쫙쫙쫙 들어갑니다. 그 다음 검사 비용도 막 들어가고 그 항목들을 아셔야 돼. 오늘은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오늘 나왔으니까 바로 조만간에 관리비 관련 하겠죠. 그러나 혼자 하니까 조만간이라는 그것이 얼마쯤 걸릴까요? 조만간은 한번 2, 3개월도 걸릴 수 있고 1, 2개월도 걸릴 수 있고 오늘 내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에 가서 근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이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줘서 주셔서 제가 뭐 대전에 있었거나 서울에 있었으면 벌써 현장 많은데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몇 군데 현장 가서 찍겠다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4월 달부터는 좀 활발하게 이디라 TV가 활발하게 가고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한번 이렇게 구독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후에 12월 달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디라 TV도 많이 변했겠지만 여러분도 많이 변해 있고 의식도 많이 변해 있고 실무 지식도 제가 많이 가르쳐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까지 미쳐냈구나. 아니 미쳐난 건 아닙니다. 내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오른손 이것이 왼손입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을 거꾸로 돌려놔서 어떤 날은 머리가 일이 되고 어떤 날은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의식을 안 해서 보니까 그냥 저 얼굴이 저 얼굴 같아. 얼굴은 이목구비는 똑같은데 머리만 틀려요. 근데 지금 휴대폰을 거꾸로 돌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나운서들이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 맞은편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그거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안 읽고 똑바로 읽잖아요. 이렇게 해서 똑바로 읽잖아요. 바로 저 위에 글 다 보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똑똑해서 외워서 하겠습니까? 다 써져 있어. 근데 그 원고 준비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많이 안다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 다 알아. 다 알아 하는 것보다도 겸손을 해서 나가 아는 거는 아는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 댓글에 엊그제 보니까 댓글에 어느 분 막 좋은 얘기를 좀 적어 주셨더라고. 저 설명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때 댓글에 좋은 얘기 좀 써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만 좀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많이 공유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저 메일로 좀 보내서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저한테 요구하는 분도 많습니다. 열병합 어쩌고 저쩌고 막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 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일산에 있으면서도 열병합 발전소 해서 지역난방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관로도 다 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난방 하는 데를 방문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들어도 보고 지역난방은 어떻게 또 그거 받아가지고 또 관리비 부과하잖아요. 그런 거는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다음 또 원격검침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많이 원격검침하면 아파트 가면 다 원격검침해가지고 관리소에서 컴퓨터로 원격검침 받고 막 해. 근데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니면 경험 없는 분들은 원격검침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계량기가 바뀌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공유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그냥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이디라 TV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에 초대도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